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선의로 포장된 접근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런 함정에 빠졌죠.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욕망으로 시작된 계획은 역시나 반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흔한 듯 흔치 않은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 인사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40대 중반에 접어든 베테랑이었죠. 회사 생활도 안정적이고 나름의 지위도 있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선 그녀는 정갈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생계를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장 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거창한 포부를 늘어놓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어요. 남성은 그녀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남성은 유독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이라 어려우시죠?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업무 이야기도 할 겸했어요. 동료들 눈에는 친절한 선배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생활고에 지친 그녀가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바랐거든요. 몇 주가 지나자 여성은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적응이 빨라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는 은근히 그녀의 사생활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가족 상황은 어떤지, 경제적으로는 괜찮은지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여성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남성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요즘 부업하는 사람들 많던데 관심 없어요? 부업이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좋은 아이템 하나 알고 있는데 같이 해볼까요? 그의 제안에 여성은 망설였습니다. 직장 상사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기획만 도와드리고 실제 운영은 전부 당신 몫이에요. 수익도 당연히 당신 것이고요. 남성의 말은 솔깃했어요. 생활비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공간도 마련해 드릴게요. 당신은 운영만 집중하면 돼요. 결국 여성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남성은 약속한 대로 작은 상가 공간을 구해줬어요. 와, 정말 구해주셨네요. 고마워요. 당연하죠.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사업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여성은 매일 퇴근 후와 주말에 직접 운영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정성으로 조금씩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남성은 가끔 카페를 찾아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분위기 정말 좋네요.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사업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성을 바라보는 눈길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힘들죠? 괜찮아요. 보람 있어요. 남성은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여성은 움찔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카페 운영이 석 달째 접어들자 매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손님들이 많이 늘었던데요? 네. 감사하게도 단골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성은 매주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상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다른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시네요. 정말 멋져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은인에게 무례할 순 없었어요. 부장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가능한 일이죠.
어느 날 저녁 마감을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청소를 돕겠다고 했어요. 여성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테이블을 정리하던 남성이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부장님, 여성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남성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사이잖아요. 놓아주세요. 이상해요. 여성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남성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놨어요. 장난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날 이후 회사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업무적으로는 까다로워졌어요.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완성도가 떨어져요. 회의 자료 준비는 왜 이렇게 늦어요? 동료들 앞에서도 은근히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여성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성은 더 자주 찾아와 불편한 시선을 보냈어요. 오늘은 손님이 적네요.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평일이라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남성은 다시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요즘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뭔데요? 이렇게 멀리할 필요 없잖아요. 남성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여성은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정말 싫어요. 그만해주세요.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친근함과는 다른 거잖아요. 여성의 명확한 거부에 남성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날 밤 여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어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세요. 다른 업무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죠. 왜 갑자기 업무가 바뀐 거야? 글쎄, 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여성은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카페 사업은 점점 번창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커피 맛도 훌륭하고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정성이 느껴져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여성은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남성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좋죠? 누구 덕분인지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건방져진 것 같은데요? 남성은 카페 운영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메뉴 구성부터 인테리어까지 이것저것 지적했죠. 이 메뉴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지금까지 반응이 좋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성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분명히 운영은 자신의 몫이라고 했는데 계속 간섭하려 드는 거예요. 카페 운영 반년째 매출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은 매일 새벽까지 일했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사장님, 오늘도 빵 다 떨어졌어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성취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수익 배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성은 당황했습니다. 처음 약속은 수익을 모두 자신이 가져도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처음 말씀과는 다르시네요. 그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죠. 제가 공간도 마련해주고 기획도 도와줬는데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의 말에는 더 이상 예전의 친절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죠. 하지만 운영은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잖아요. 운영만 한다고 다 당신 건 아니에요. 제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텐데. 여성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처음 약속과는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절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반도 적은 거예요.
원래 같으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여성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입장을 말해야 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라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약속이요? 그때는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요. 상황이 바뀌면 조건도 바뀌는 거예요. 결국 여성은 마지못해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은인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며칠 후 더 불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고 같이 식사해요. 죄송하지만 정리할 일이 많아서 거절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업 파트너잖아요. 남성은 강압적인 태도로 나왔어요.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식당에서 남성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도 가까워진 것 같네요. 말을 하면서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어요. 여성은 즉시 손을 뺐습니다. 부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요? 우리 둘만의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와 이런 건 다른 문제예요. 남성은 여성의 거부에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딱딱해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연함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날 밤 여성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남성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요즘 태도가 너무 안 좋은데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일 처리가 너무 느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 여성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카페에서도 남성의 감시와 간섭이 계속됐거든요. 손님 응대가 별로예요. 좀 더 친절하게 하세요. 메뉴 가격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너무 비싸요. 심지어 카페에 손님으로 와서 일부러 트집을 잡기도 했어요. 커피가 미지근한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들이 안 와요. 여성은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꿈 같았던 카페 운영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 8개월째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거든요. 사장님, 여기 진짜 유명하더라고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성은 성과에 뿌듯했지만 남성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남성이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정말 잘 되네요. 대단해요. 네,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제 수익 배분을 다시 조정해야겠어요. 여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요? 이미 절반씩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기획자 역할을 했으니까 더 받는 게 맞죠. 기획자요? 남성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처음 아이템도 제가 제안했고 공간도 제가 구해줬잖아요. 실질적인 기획자예요. 그렇다고 해도 운영은 제가 다 했어요. 운영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고 핵심은 기획이죠. 여성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약속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절대 안 돼요. 이미 충분히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남성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협박조의 말이었습니다. 여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제 도움 없이는 계속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여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남성이 카페에 왔을 때였어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을 늘려달라는 거죠? 아니요, 수익 배분 자체를 중단하겠어요.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처음 약속도 어기시고 계속 요구만 늘리시니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쳤어요? 제가 없으면 당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동안 충분히 보상해드렸어요. 이제 각자 갈 길 가요. 남성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협박하지 마세요. 사업 명의도 제 거고 운영도 제가 다 했어요. 여성의 단호한 태도에
남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남성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습니다. 인사 발령도 검토해봐야겠어요. 다른 부서로 가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여성은 더 이상 굴복하지 않았어요. 부당한 처우라면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뭘 보고해요? 증거라도 있어요? 필요하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성의 당당한 모습에 남성은 오히려 당황했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남성이 카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으로 간 거예요. 기획과 자본 제공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여성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승산이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도 당신 명이고 실제 운영도 당신이 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법정 다툼은 여성에게 큰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도 카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간섭이 없어지니까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새 메뉴 정말 맛있어요. 분위기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성은 자신만의 색깔로 카페를 만들어 갔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패소입니다.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법원은 실제 사업 운영자는 여성이고 남성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여성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남성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럴 수 없어. 내가 다 만들어준 건데. 법정에서 나오며 중얼거리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소송에서 승리한 후 여성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짜 자신만의 공간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겠네. 혼자 중얼거리며 메뉴판을 새로 정리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남성은 소송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회사에서 여성을 만날 때마다 험악한 표정을 지었죠. 법정에서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야. 동료들에게 여성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은혜도 모르고. 하지만 여성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정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성의 행동은 예상보다 집요했어요. 퇴근 후에도 카페 근처를 서성이며 지켜보곤 했죠. 왜 자꾸 여기 오세요? 이제 상관없잖아요. 이 동네는 누구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뻔한 핑계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여성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에 쌓여있던 남성의 메시지들을 정리하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데 왜 거리를 두려고 해요? 우리 둘만의 특별한 관계가 되면 안 될까요?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메시지들이었어요. 지금 다시 보니 명백한 성희롱이었죠. 더 심각한 건 음성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보내요. 혼자 있을 때 들어봐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수십 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여성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송까지 제기해서 자신을 괴롭힌 그가 이런 추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여성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동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여성이 그동안 받았던 성희롱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올린 거예요. 물론 개인정보는 가렸지만 누구의 메시지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평소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장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남성은 출근하자마자 게시글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이거 진짜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동료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어요. 남성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갔어요.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도 열어야겠네요. 남성의 회사 생활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권고사직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후회돼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성은 드디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카페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후 여성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카페 사업에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사장님, 회사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만 집중하려고요. 단골 손님들도 응원해줬어요. 잘하셨어요. 여기가 훨씬 좋잖아요. 카페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여성의 진심이 담긴 서비스와 맛으로 지역 명소가 됐거든요. 분점도 내실 생각이에요? 아직은 여기 하나만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여성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거든요. 1년 후 카페 매출은 월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꿈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시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여성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으로는 다른 회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실추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자업자득이죠. 여성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카페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여성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낸 빛이 이제는 환하게 자신의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욕망으로 시작된 남성의 계획은 결국 자신의 몰락으로 끝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은 진짜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친절함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여성이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드러낸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힘든 싸움이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